그날 아침 자선병원의 분위기는 정말 시끄럽고 혼잡했다. 방송 스피커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러 올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려 퍼졌지만 마치 아무도 병원 로비의 구석에 서 있는 늙은 란 할머니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란 할머니는 낡고 퇴색된 옷을 입고 있었고 낡은 신발을 신고 있어 급히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환자들, 그들의 가족, 병원 직원들 모두 바쁘고 분주했다. 아무도 란 할머니의 작고 지친 모습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란 할머니는 조용히 접수처로 다가갔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며 가느다란 손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려는 듯 꽉 쥐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급히 지나가는 발소리와 떠들썩한 사람들의 대화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접수처에 가까워지자 란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지친 듯했지만 여전히 간절함이 가득했다. 저기요, 제 집에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 손주가 있는데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나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던 중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란 할머니를 훑어본 후 곧바로 일에 집중했다. 란 할머니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직원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라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할머니의 옷이 낡고 마른 손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다. 여기는 전화기를 빌리는 곳이 아니에요. 전화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저는 바빠요. 그 말은 란 할머니의 마음에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상처를 주었다. 직원의 차가운 말투와 동정심 없는 대답은 그녀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관심이나 도움의 의미가 아니라 호기심과 불쾌감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처럼 보인다. 전화도 없으면서 병원에 오다니? 아마 뭔가 구걸하려는 거겠지. 공간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란 할머니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녀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도와줄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란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 상처를 감추려 애썼다. 할머니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나 접수처를 떠나 사람들이 덜 주목하는 대기실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외로워 보이는 자세는 급히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흐릿하게 가라앉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여전히 여린 손은 옷자락을 꽉 쥔 채였고 흐릿한 눈빛은 앞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끝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어갔고 할머니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저 할머니는 뭐지? 무작정 떠도는 사람 같아. 전화기도 없이 병원에 와서 왜 전화기를 빌리려는 거지? 라고 속닥였다. 그 공간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때 할머니는 그저 앉아서 무기력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스피커에서 환자들을 부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더 이상 그녀의 주의를 끌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손주에 대한 걱정, 말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했다. 갑자기 그 조용한 공간에서 웃음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 명씨라는 사람이 고급 외투를 입고 지나가다 잠시 멈췄다. 그는 할머니를 비웃듯이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할머니가 전화기도 없지? 전화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서 전화기를 빌리려고 하다니. 그의 웃음소리는 할머니를 모욕하는 듯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농담에 웃음으로 반응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비난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잠시 후 마이 앤이라는 여성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 할머니를 봐. 어떻게 손주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 분명히 뭔가 속이려는 거겠지. 누가 믿을 수 있어? 그녀의 말은 비웃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명씨와 그 여성은 모두 할머니가 사기꾼이 아니라 단순히 외로운 고령자로 그저 가족에게 연락하려 애쓰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참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반항하지도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고통이 퍼져나갔다.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다. 가장 아픈 것은 버려지고 무시당하며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사회가 자신에게 예전처럼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왜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녀와 같은 사람에게도 보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얼마 후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참고 눈물이 터지지 않도록 참았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한 사람인 앤탕이 지나갔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의심의 눈초리로. 잠시 후 그는 멈춰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앤탕이 관심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흐릿한 눈으로 약하게 대답했다. 저기요, 제 손주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손주를 잃었어요. 할머니의 말은 부드럽게 공기를 가르며 간절하게 들렸지만 앤탕은 인내심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고 짧게 말했다. 여기 전화기 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할머니. 병원은 그런 일 하는 곳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세요. 그의 말은 또다시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였다. 실망감은 고요히 그녀의 눈빛 속에 스며들었다. 아무도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할머니가 겪고 있는 상처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녀는 차가운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남겨졌다. 아무도 다가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은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력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던 란 할머니는 그때 약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득민이라는 소년이 엄마와 함께 음식을 든 가방을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득민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동정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득민의 눈빛에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이해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득민은 엄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엄마, 저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할머니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볼까요? 엄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고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엄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득민을 따라 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 순간 눈빛이 순간적으로 밝아지며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었다. 고맙구나. 나는 그냥 손주에게 전화하고 싶을 뿐이야. 엄마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어 란 할머니에게 주었다. 그 순간 란 할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온기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했지만 그녀는 이 작은 친절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온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가 감정에 언어가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란 할머니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를 누르며 벨소리가 울릴 때 떨리는 손으로 귀에 대었다. 그녀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가족과의 재회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마음에서의 전화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대답 소리를 들으면서 밝아졌다. 여보세요, 할머니야. 할머니는 병원에 있어. 나와서 데리러 올 수 있니? 그것은 짧지만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비록 사회가 차갑고 무관심할 수 있지만 득민이나 란 씨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친절과 인내의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득민은 할머니 옆에 서서 순수한 눈빛으로 깊은 공감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확실히 이해한 한 가지는 바로 인애가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그저 감동할 수 있는 마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득민은 깨달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친절과 인애, 사랑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전화를 마치자 병원 내 분위기는 갑자기 달라졌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복잡한 길을 빠져나가 병원 앞에 정차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차를 바라보았다. 차 문이 열리자 그 차에서 오형 씨가 내리며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구두는 빛나고 걸음걸이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병원 로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 뒤로는 2명의 보조 직원이 서류와 가방을 안고 급히 따라왔다. 오형 씨는 란 할머니가 조용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췄다. 그 순간 그는 급히 달려갔고 얼굴에선 놀라움과 걱정이 엿보였다. 엄마, 왜 혼자 여기 있어? 나는 아침부터 엄마를 찾고 있었어.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들은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권위 있고 세련된 모습의 오형 씨가 란 할머니를 찾기 위해 급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제 이야기의 전개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란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게 보였지만 입가에선 약한 미소가 피어났다. 엄마는 그냥 병원에 와서 조금 진료받고 있었어. 전화 걸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단다. 오형 씨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이 걱정에서 분노로 변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기 아무도 할머니에게 전화를 빌려주지 않는 거야? 내 어머니가 전화를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병원 로비는 갑자기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빛은 피하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던 접수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형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내 어머니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자선 재단을 만든 분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 말이 끝나자 병원 로비의 분위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돌았다. 할머니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반성했다. 그들은 이제 할머니가 홈너스, 무주택자가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해온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화내지 마.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에게도 화내지 않아. 엄마는 그저 사람들이 가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 기억나니?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다. 그것은 친절과 도움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 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미덕이었다. 할머니와 아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누구도 할머니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할머니의 이야기, 비록 아프고 차가운 현실이었지만 그들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특히 처음에 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던 접수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이 떨리며 사과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말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말이 아니라 할머니의 행동을 통해 배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전에 할머니가 거절당할 때 영상을 찍었던 튼 안이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비웃은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단지 할머니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는 사과였다. 그는 깨달았다. 때때로 우리의 무심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고쳐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직후 또 다른 여성, 라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할머니에게 그렇게 나쁜 태도를 보여서 죄송합니다. 란 할머니는 마치 어머니처럼 그 여성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트롬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쳤습니다. 엄마는 화내지 않아요. 그 말은 깊은 용서의 의미였습니다. 할머니는 탓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어야 할 친절과 자비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떠날 때 병원 안의 분위기는 확 달라진 듯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약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넓은 마음으로 분노나 원망 없이 살고 있는 여성,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일부 병원 직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할머니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민과 공감으로 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접수원의 사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의사부터 안탄시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의 부나 외모보다 존중, 연민, 이해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주일 후, 같은 병원 로비에서 그날 리셉션 직원이 웃으며 노년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행동이지만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 의사는 그동안 할머니가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원의 자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냥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 의사는 바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슬픈 기억으로만 남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는 외부로 퍼져나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비가 단순한 고귀한 개념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용서, 관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친절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후손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며 그 덕분에 할머니를 무심코 혹은 모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파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상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용과 용서, 비록 모욕을 당했지만 할머니는 분노하지 않고 관용을 선택하며 친절히 마음의 평안을 지켜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친절에는 한계가 없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돕고 나이는 유익한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감과 이해. 이 이야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에서의 자비, 친절은 세대 간을 연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족의 중요성. 세대 간의 관계는 자녀가 어르신을 존경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비를 가르치는 것, 어르신들은 자비, 친절, 책임감을 후손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자비, 관용, 공감의 힘에 대한 상기입니다. 비록 인생에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살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더욱 의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삶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